네, 박지원 의원님. 신동욱 의원이 발언을 하시면서 해혁진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점검하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아, 나와요? 다시 틀어줘요. 다시. 네, 시간을 다시. 나와요? 신동욱 의원이 발언을 하시면서 최혁진 의원, 추미애 의원, 이 원장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 나치, 그리고 민주당도 히틀러 나치라고 했지만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그 시간에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곽규택 의원이 모르니까 고쳐준다. 몰라도 그 의원이 발언은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조심하고 조용히 합시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헌법에 정교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침범해서 일탈된 탈법 행동을 할 때는 종교 해산을 할 수 있죠. 정교분리 원칙은 우리 헌법상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 배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법무장관입니다. 방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주무관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단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 손을 휘둘렀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장관님? 예, 뭐 관련하고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전재수 장관 보도가 맨 먼저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이 뉴욕에서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아니다 하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건가? 저는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나경원 의원도 보도가 됐어요. 관련이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행사 때 펜스 조용히 해요. 내가 하니까. 펜스 부통령을 나경원 의원이 내가 창구가 돼서 윤석열과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펜스 부통령에게 국민의힘 당사로 와라 했는데 거부하고 송파 모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요즘 경찰에서 지금 특별 수사팀을 짜갖고서 수사를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쫑알거릴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말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냐고요. 보도가 됐으니까 저는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남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잔 말이에요. 어? 쫑알거리지 마. 조용히 해요. 자, 저는요, 우리 법사위가 늘 떠드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부터, 여권부터, 좀 저쪽 야당 의원들이 발언하면 경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양원 의원도 철저히 조사해라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네, 송석준 위원님. 나중에 하자. 장관님, 예. 예, 우리 법무부 장관님과 우리 법무부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양대 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소위 뭐 법외국제니 뭐 법원행정처 폐지법이니 뭐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법이니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전국 법원장 회의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통해서 뜨거운 이 사법부에 그런 또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여기 천대엽 우리 처장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법관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좌파 성향의 이런 시민단체까지도 이거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거는 잘못하면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입법 취지는 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절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온 우리 법치주의 이 아름다운 국가의 시스템입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장관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자, 그 장관님 그 인권위에서 12월 1일 날 양평군 국문 사망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고발했죠? 예, 뭐 알고 계시죠? 예,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대한민국 특검은 가장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혈세를 갖고 특별한 조직을 특별한 돈을 들여서 만든 조직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허위 조작 수사를 해갖고 선량한 우리 지방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거 아니라고 빨뺑하다가 이번에 인권이 객관적인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건 명백한 불법이다 해갖고 형사 고발했잖아요. 예? 수사 의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예,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또 의문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인권위가 일단 뭐 그런 조사를 해갖고 뭐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뭐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했는지 여부조차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좀 추후에 또 수사 과정 통해 밝혀질 예,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항상 내로남불, 예? 항상 이렇게 누가 어디서 조사해서 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의문이 간다 이렇게 신뢰를 안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 이번에 어떤 특정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잖아요. 대대로 인권위원회 이어져 활동 왔고. 관련해서는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국민들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좀 제기되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기됩니까? 네. 예, 그러면 계속 제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참 이번에 그 지난번에 이제 해병 이저 특검, 이거는 해병 특검은 이제 종료됐죠. 근데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물의를 일으키고
또 많은 또 이런 포렌식 이런 걸 인권 침해적 그런 행위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예, 돈을 무려 44억이나 써가면서 말이죠. 40억을 써가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우선 특검 당사자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거래 의혹했다는 의혹에 내부에 휩싸여 있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런 살인 특검이라는 또 오명도 쓰고, 더구나 지금 또 뭐 통일교 관련해서 편파 수사로 또 지탄을 받고, 예? 많은 이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 위반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이렇게 특검을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특검이 이렇게 엉터리 불법 이 오명을 쓰는 특검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예, 뭐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검이 그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한 정도 성과를 낸 것도 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그게 어거지가 많잖아요. 더구나 지금 뭐 내란 특검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비상계엄 특검 아닙니까? 예? 내란이라고 아직 단정된 거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비상계엄 특검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돈을 지금 87억이나 지금 막 지금 써가면서 제발 이러지 맙시다. 예, 다시 한번 특검 잘못된 거 다시 잘 좀 나중에 다시 특검을 특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를 우리 장관님 자, 충분히 하신 분은 자꾸 지금 10시 10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직 대체 토론 못 하신 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성윤 의원님. 자, 충분히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전주실 이성윤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아까 그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아, 예. 부치 2조 관련해서 보면 예.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판결문하고 등본만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검찰에 저희들의 확정 기록이 다 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부칙에 부칙 2조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 이 안에다가 가로 열고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범위를 법원에서도 사건 기록 판결문과 등본만 있다 하니 2013년 12월 30일 이전의 사건으로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참 충격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같이 계시는 우리 나경원 노선 의원님께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떤 보도, 윤석열과 펜스 부통령과 회동을 어레인지 했다 말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했어요. 근데 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원,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약간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또 통일교 부회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조금 가운데서 어레인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누구랑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 쪽 일정팀 윤석열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본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걸 가급적이면 제3의 또는 우리 당사자 이런 데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깊숙한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돈을 줄 가능성도 높아요. 예? 저는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된 의원이 법사위에 와 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들께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초선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앉아있으라 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예?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서 가족이 법원장이니까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기도 계속 나오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은 해명할 일이에요. 수사 받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수사 받아보세요. 본인이 통일교와 깊숙한 관련이 있고 윤석열에 마치 내밀한 대변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통일교하고. 이건 뭐가 있는 겁니다.
빡시게 받고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진실이 나올 거예요. 응? 내란 수사 받아야 되고. 참 고생하시겠어요. 저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관님, 네네. 장동혁 대표가 뭐라 했냐면 12월 3일 날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윤석열도 옥중 메시지를 냈죠. 장관님, 윤석열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은 어떻게 했냐 보세요. 메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가 내란 광풍이라고 하니까 장동혁은 내란 몰이라고 하고, 윤석열이 사법부 장악을 하면 장동혁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법부 장악을 하고, 또 현 정부를 향해서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하니 장동혁도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윤석열이 하나 되어 전진하자고 하니까 장동혁도 당의 목표를 하나된 전진이라고 천명했어요. 오늘 나경원 오선 의원께서도 통일그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고, 또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해설할 수 있죠. 이제 뭐 우리 헌법 규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면 내란 수계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법사회의를 방해하고 국민들로부터 법사위 비난받게 만드는 저 내란 정당,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 정당 해산 문제는 전 늘 말씀드렸지만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 민주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장관 입장에서 바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또 특검의 수사가 끝나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 좀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그럼 제가 나경원 의원 얘기를 더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하세요. 네. 자, 나경원 의원이 자기 SNS에 서영교 얘기를 썼어요. 2번 썼더라고. 면책특권 밖에서 써서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렸고 쿠팡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공작이라고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법적 조치를 서영교가 했고 대한변협에서도 법적 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SNS에 2번 썼길래 딱 걸렸어요. 그래서 법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 밖에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법적 조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통일교 녹음 파일, 그리고 뉴스토마토 기사 등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네요. 아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고, 오렌지 나 깊숙이 관련된 나경원 의원 내밀한 관련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이 할 거라고 하지만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요. 별짓? 아니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별짓? 별짓이란 용어 쓰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자, 어떻든 이와 관련해서 SNS에 쓴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혹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저 영상 한번 보세요. 모든 분들이 저 영상 한번 보세요. 틀어집니까? 노상원입니다. 정보사령관은 특검 측의 신문에는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도대체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상원 재판은 어디 갔느냐? 노상원 재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노상원 재판이 보이지 않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원에서는 스스로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개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법을 바꾸고 나서야 노상원이 공개되고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한답니다. 노상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넣고 백령도에 폭약에 포탄에 폭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에다가 드론기를 띄웠고요. 남북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아직도 저 국힘당들은 내란이라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치보다 더해요. 윤석열과 국힘당은 나치보다 더해요. 나치보다 더해요. 아주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2번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2번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뒀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그렇죠? 그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작위 배당 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도 윤석열 범죄자가 내란 수괴가 무작위 배당된 걸 몰랐다고 했죠. 무작위 배당되지 않고 관련 사건이라고 배당된 걸 몰랐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용현 사건이 무작위 배당되고 나서 관련 사건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 그렇게 된 것을 이번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제가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면서 모든 법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위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직위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특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특검도 위헌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검을 추천할 때 특검 추천에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죠. 예, 여러분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다면 문제 제기했어요. 예,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의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갑니다. 특검은 위헌이라고 20년 동안 얘기해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석수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하다 잘못했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원이 공정하지 않게 윤석열을 갖다 꽂아줬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은 1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특검은 이제 사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사회적 분쟁, 특히 이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쟁의 최종 해결 역할을 맡긴 그런 상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위헌 요소가 생기면은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정말 역사적인 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헌적인 시비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이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그런 위헌 요소가 없도록 접근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고려, 이제 감성적인 고려나 정치적 고려 전혀 없이 이 재판이 온전히 이제 올바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정처 차장님, 지금 그 서영교 법사위원회 질의는 법원 행정처 처장님의 종전 답변 때문에 예. 나오는 겁니다. 행정처장님께서는 선수가 심판을 정한다든가 심판이 선수를 정한다. 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예.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무슨 사법부여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차장께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선수를 고르는 데 관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말이 안 되는 그 궤변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반박하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고 대답하세요. 사법권 행사가 최종적인 어떤 우리 분쟁의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위헌적인 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 심판 그 논리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이미 법원 행정처에서 특검 선수를 이미 고르는데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거기 특검 추천에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아는 척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 모순을 자꾸 저지른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죠, 서영교 의원님. 자, 우선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을 국리하실 사이에 법원 행정처장님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 자, 당연히 병합 심리라고 최소한도 관련 사건이라고 꽂아줬으면 병합 심리라도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병합 심리조차 하지 않고 지금 중계된 재판 법정을 보니 별개로 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천년만년 지연시키는 핑계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무작위 배당 회피뿐만 아니라 그 무작위성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리꽂는 배당이라는 법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 더군다나 김용민 위원이 지적하던 것처럼 신속 심리를 위해서 당연히 병합 심리가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가장 허술한 재판, 가장 전문성과 거리가 먼 보건식품 전담 재판부에서 그리고 대등재판부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허술한 재판을 그냥 그 MC 사회자처럼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걸 법원 행정처 사법부 전체가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병행심리와 병합심리의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관련 규칙을 이 회의 마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 전원께 드리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규칙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뭐 너무나 별도의 규칙이 없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할지 또 병합할지 여부는 그 사건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재판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규칙이 겁니다.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행정처장님?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병행하고 어떤 사건은 병합하고 이렇게 규칙이 개별적으로 관련 규칙이 전혀 없습니까? 구속력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구속력이 있던 아니면 기준이 됐던 관련 규칙이 전혀 없습니까? 광해의 기준으로는 저희 찾아보겠습니다만 네, 광의의 제가 그러면 광의의 의미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찾으셔서 법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치식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그런 발언이 나치식이에요. 자, 주진우 위원님.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 나경원 의원 물타는 거 보니까 이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이 너무너무 아파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금 4천만 원, 시기도 나왔고요. 명품 시계 2개라는 내용도 나왔고 특히 통일교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어요. 한겨레 보도 오늘 단독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진술한 윤영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영장도 다 청구하고 다 국민의힘은 수사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근데
공여자랑 자금 출처도 같은데 유독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건 번호도 즉시 부여하지 않고 윤영호의 폭로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 번호를 넣고 기록도 만들었다가 진작에 인계를 했어야 공소시효 문제 등도 안전한데 그것을 이제서야 지금 문제가 되니까 들키니까 보낸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직무유기 범죄에 명백히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느닷없이 오늘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 한 곳이 나경원 의원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다 언급하는데 구체적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금품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한 줄 나와가지고 물타기 하는데 이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만약에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으면 그때 수사를 했겠죠. 왜 권성동 의원 수사할 때 그 관련된 내용들 다 확인했으면은 왜 그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부 언론사들은 기사 썼다가 지금 다 내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금 전재수 의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너무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물타기 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님, 예. 그 대통령이 오늘 여야 관계없이 엄중히 수사하라. 뭐 진심이시겠죠? 네, 뭐 저는 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공평하게 또 엄정하게 수사의 기회를 한번 날려먹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영호의 진술이 바로 확보되고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러면 수사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골든타임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본인이 아는 상태에서 또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을 지휘하는 게 그 행안부 장관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매주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 또 행안부 장관님 또 전재수 또 해수부 장관 그렇게 해서 다 회의 때마다 마주치고 만나고 옆에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는데 말로만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뭐 조기현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은 그 경찰 수사에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직접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본인이 거취를 정리하고 나중에 해명이 되고 돌아오는 것은 몰라도 지금 대통령이 엄중히 지시하라고 해놓고 버젓이 그러면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인사권자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국정원 논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엄중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미 뭐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그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건들이 특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또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건이 나오고 관련 진술도 확보했는데 특검이 도대체 왜 수사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더더구나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또 이 대통령이 지금 또 통일교 관련돼서 누가 듣더라도 통일교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통일교 재단에 대해서 사실상 그 법제처장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통일교를 아예 그냥 재단도 해산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그냥 압박용 멘트를 2번이나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처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결과가 뭡니까? 윤영호 씨가 오늘 법정에서 분명히 본인이 공언한 대로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 다 본인이 공개 발언하겠다라고 했는데 발언을 싹 뺐어요. 그게 저는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수사 가이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 종교 단체의 그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톡꼬지 딱 통일교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부 뭐 그 정치 지도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반중 또 혐오 정서를 뭐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통일교를 염두에 둔 거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김재섭 위원님. 예, 장관님. 네. 그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 단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불법 자금과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종교 단체가 통일교 말고 있습니까? 뭐 최근에는 뭐 통일교가 가장 좀 문제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를 적시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른 데서 네, 하셨는데, 네. 특별히 그 문제가 지금 여야로 모두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시의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 지탄받아야 되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자들 지금 처벌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여당 야당 고루 이거 수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건을 마주하는 특검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 그러면 누가 국민들이 그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관련자들 처벌해야 된다고 누가 이렇게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실제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특검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에 관련해 갖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내부적인 그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한 만약에요. 그러면 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서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제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특검은 이미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척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뭐 견해 차이겠는데 어쨌든 저는 특검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특검의 있습니다. 수사 실제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문제가 제가 별개 보기에는 문제로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법 왜곡죄의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누가 보기에는 법 왜곡이고요. 누가 보기에는 공소권 남용인데 그걸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게 형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같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 해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 정교 분리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해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느끼는 것이 대변인도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이 법인이나 재단도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를 비교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이 범죄 지르면 전부 우리 다 사형에 처합니까? 지금 법인이 죄 지으면은 해산해야 되겠다고 이 대변인이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해산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존경하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종교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야 할 때 그러면 법인의 활동 자체가 직접적 구체적으로 어떤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그렇죠. 그럼 그 되겠죠. 정도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고 나서야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을 지시하는 듯한 명령을 하시는 거는 전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정교분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는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요. 네. 종교도 직접적 구체적으로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맞습니다.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 역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는 사실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형태에 있는 어떤 헌법적 선언인데 지금 말하자면 잘못을 저지른 종교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받아 마땅하고 처벌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해산하라 말하라는 식으로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이 위헌적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일교 수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이 돼야지만이 국민 분열이 없고 그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편파성 논란이 있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특검 결과는 누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종교단체 해산 문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거 지탄받되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 말씀이 직접 뭐 종교단체 지금 바로 해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통일교는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대표 경선에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 정교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걸 가지고 종교 단체를 마치 탄압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를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진상을 밝혀가지고 통일교하고 잘못된 유착을 끊으시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끼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어떻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검찰이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그것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기에서 지금 그 특정한 민주당에 관련성 있는 통일교 관련성 있는 뭐 어떤 특정한 장관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럼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님 오늘 문제가 됐거든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서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장관직 그만두고 수사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도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수사 받으세요.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려면 본인들도 돌아보고 주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국민의힘 정당 예산 이게 언제부터 하던 얘긴데 그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정당 예산 저희가 그 진정도 냈습니다. 있을 텐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피고인의 이 그 계엄 위헌 위법한 계엄 내란의 계엄 그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피고인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어떤 거냐 하면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정부 견제 기능 포기,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파악한 계엄의 실체적 하자 등 정보 미고지, 대통령 윤석열과의 통화 사실 및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 정보 미고지, 비상의원 총회 소집 등 당대표 요구와 상충되는 의결 방해 행위, 본회의 개최 임박 상태에서의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 등 의결 방해 행위. 거기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전 국회 이탈, 이게 이제 구체적인 행위이고 계엄 그 해제 방해 행위인데요.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7항입니다. 7의 마항의 3호에 보시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 이게 이제 피고인 추경호의 그 범죄 사실인데요. 그 범죄 사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00시 00분경 및 같은 날 00시 27분경 2회에 걸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 또는 본회의장까지 이동하여 당대표 한동훈이죠. 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공소 사실은 보면은
피고인 추경호의 공소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 피고인과 함께 신동욱 의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범 관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추경호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범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범으로 법률적으로 의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럼 내란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에서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당 해산 청구라고 하는 게 또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추경호 의원이 당시 아시는 바대로 여당의 원내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행위가 그 당시 국민의힘의 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수처장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좀 면밀히 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발언을 하셨고요. 네, 조배숙 위원님만 못하셨습니다. 네, 조배숙 위원님, 네,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자, 잠깐만요. 자꾸 조용히 해주세요. 예, 우리 당의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예, 사전에 알고 공모를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인지도 안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도 그런 점이 참작이 돼서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소 자체가 이제 무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결국 8월 달에 윤영호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한테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때 내부에서 이거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윗선에서 이게 묵살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의도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영호가 이 폭로가 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이 사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공소시효가 12월 달에는 일부가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수사를 안 한 채 국민의힘 당사를 8월 달,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법 5조에 보면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건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이 민중기 특검에 보면은요 이게 2조이랑 제 16호에 보면요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15호까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5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및 이런 일체의 행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소구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3대 특검이 정말 문제가 많다. 예?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로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로 자살한 거 그리고 또 등등 해서 1차로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고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백혜령 경정 사건도 또 이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게 혐의 없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중간 발표를.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마약 사범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요. 말레이시아 말로 서로 연계하자 이런 얘기
이게 다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 백혜령 경장이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따지듯이 얘기하고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백혜령 경정에게 전적인 수사 권한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누군가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뭐 아시는 바대로 그 중간 발표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또 백혜령 경정의 말이 어떤지 여부는 또 최종 그 결과로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문정 검사장 팀에서 아니 근데 발표한 협의 거 없음으로 하고 나왔어요. 백혜령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협의 또 없음으로 나왔는데 백혜령 경정도 다른 주장을 또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상호 그 교차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백혜령 그렇지 경정이 그러면 그래도 혐의 있다고 하면은 그쪽 말이 이제 맞다는 어쨌든 겁니까?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또 다른 객관적으로 증거요?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수사력이 경찰보다 못합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제가 와서 어떤 게 올바른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최종적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좀 관련해서 좀 국민적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팀을 짰던 겁니다.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정교 분리라는 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이슬람 국가처럼 거기는 완전 신정 정치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일반 국민이니까 투표할 수 있고 그거 어디였지? 몇 번이지? 지금 뭐 바로 해산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종교단체에 좀 직접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정치 관여에 관련해 갖고 해산의 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좀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님. 정성호 위원장님, 네네. 수천만 원 받아먹고 명품 시계 받아먹은 게 민주당 전재수 장관 아닙니까? 뭐 그건 일부 언론의 보도이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저도 뭐 그리고 보도 통해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이 있죠. 자, 특검이 이것을 8월에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뭉갰습니다. 민중기 특검 그동안 하나 두 가지 문제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했습니까? 강압 수사로 양평 공무원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은폐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본인들 사건 아니라고 하지만 조배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지사건 범위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놓고 이제는 뭐 물타기 이 이재명 대통령 그 하명 특검답게 물타기 공작에 들어갔나 봅니다. 이 특검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럼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아니 저희 이 법무부가 사건 발견된 사건이 이 아닙니다. 사건 네. 상설 특검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어떤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뭐 법무부 아니 장관이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상서특검 여부 자, 문제는 추후에 제가 저희들이 보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질스러운 물타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박지원 장관 의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어디서? 참 진짜 이런 저질스러운 물타기 공작에 대해서 언론도 다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MBC조차도 접촉이라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자, 나경원이 문제됐으면요. 권성동 의원보다 탈탈 털어도 먼저 탈탈 털었을 겁니다. 이 저질 물타기 공작의 특검이
같이 만약에 부하 내동했다면 그 책임 끝까지 물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특검 수사 엉망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 정성호 장관도 상설 특검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전재수 장관 사건 같은 것을. 그래서 그냥 뭉개지 마시고 국가수사본부에 놓고선 그냥 뭉개지 마시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 뭉갤 수 있는 사건이 철저하게 아닙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이 스티브 레비츠키 책에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반복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 레비츠키의 책에 나온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출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합법적인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법부를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선 및 조직 장악입니다. 지금 뭐 합니까? 대법관 증언하겠다. 법원 행정처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 강제 퇴임 및 징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법 왜곡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및 지원 통제입니다. 이미 법사위를 비롯해서 예결위에서 사법부 예산을 갖고 흔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할권 제한입니다. 민감한 특정 사안에 심사할 수 있는 관할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섯 번째, 법관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과 심리적 압박. 법사위만 열리면 지규현 판사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1년 내내 내란을 외치면서 여러분들 12월 3일 이후에,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더 존중되었나요? 정성호 장관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딱 맞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난해 12월 3일 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자, 국가가 회복하는 과정을 비상계엄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과정이라고 튼튼합니다. 해서 이러한 이 과정, 지금 모든 것이 더 적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딱 민주주의 무너지는 방법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네 가지 일원으로서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벤츠, 정말 브레이크 없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가의 양심이 있다면 막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탄탄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 시민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의원님. 자, 어떻게 보면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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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법무부 장관님, 예. 네, 우리가 지금 국민들께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셨고요. 민주주의 복구 절차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특히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민주주의의 시원을 만들어낸 영국의 특사로 갔더니 그런 굉장한 경이로움과 경애 이런 칭찬을 듣고 보니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통일교 재단으로부터 금품이 수수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되어 계신 거죠?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네. 검찰에서도 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그 사건 번호까지 부여를 했다고 하니 그 특검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 인력 부족 이런 것, 또 특검은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 번호를 붙여두고 그 별도의 이첩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민주당이 연루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것을 엄호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 행정처장님, 예. 네, 판사 회의가 열려서 아마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구체성이나 명확성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 만약에 이제 법외국죄가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일선 법관들은 이제 재판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법률적인 쟁점은 사실 인정 문제 혹은 법률 해석 문제 둘 중에 하나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거나 2심 판결이 3심에서 바뀌거나 하면은 잠재적으로 이제 그 1심 판결을 했던 분들, 판사들, 또 2심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잠재적으로 이제 법외국죄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법률 해석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법관들은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 사법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류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약자와 소수자의 가치를 이제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임무를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류적인 그냥 기존의 판례나 또 다수의 여론에 영합하는 그런 판결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재판을 하나 어려운 재판을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사실 문제가 좀 잘못되거나 혹은 피고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원고나 피고가 이런 분들이 증거를 예를 들면 수백 가지를 신청했을 때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오랜 동안 훌륭하게 법관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관련성 있는 그런 증거들만을 채택하기 마련인데 이 증거 채택이 좀 부족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정에 있어서 심각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는데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그것 때문에 불려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려운 사건은 절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건을 미루어서 죽이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이제 재판을 왜 맡아서 하느냐라고 해서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법관으로서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관들을 이번에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들려준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나 또 전법대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나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헌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물 건너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나라를 거론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7개월, 8개월에 끝낸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10년 이상 오래된 장기미제가 수두룩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선진 타권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재판이 결정적으로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행정처장님의 말씀은 우선 그 구체성 명확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이미 이 법안으로 아직 뭐 법안이 법사위만 통과됐다 뿐이지 국민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인 거죠. 네. 법령 적용을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또 위조, 변조된 증거를 그냥이 아니고 혹시 잘못이 아니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또는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선 구체성, 명확성 우리 법원 판사님들이 불안해하신다면은 이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줄 책무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재판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자, 다른 나라의 예를 방금 드셨습니다만 뭐 10년 이상 재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자, 네팔은 우리보다 뒤늦게 내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내란 이렇게 내란 수계 총리가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죠. 네, 그분도 뭐 대법원장 출신이었습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신속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자, 독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 뭐 언론에는 독일에서는 사문화돼 있다 이렇게 이름난 변호사님들도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잘못 전달, 거짓말을 하시던데요. 이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돼서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바로 이 최근 재작년에도 독일 한 가정법원 판사는 법 왜곡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면직과 연금 박탈을 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독일 판사님들이 재판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인정 잘못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법 왜곡죄 진짜 필요하다. 국민들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어떤 사건이에요? 자, 가르마가 왼쪽이어서 가르마 방향이 틀리다라고 김학의를 부정한 김학의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법률 적용 잘못으로 이 법 왜곡죄가 도입돼야 되겠다 하는 가장 뚜렷한 사건이 뭡니까? 자, 김용민 의원님 어떤 사건 생각이 납니까? 지기현이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내란 수계를 석방하는 결정을 한 판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아까 행정처장님은 법치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치주의의 성역에 있는 집단이 국민입니까? 판사님, 검사님들입니까? 누구도 성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판검사님들이 성역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독일에도 법 왜곡죄 있어서 판사님들이 이 최근까지도 법 왜곡으로 인해서 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걸 제가 방금 알려드렸는데 우리나라 판사님들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 초코파이 카스테라 먹었다고 저 기소하고 이런 수사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보살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사날이나 또 수사기관은. 네, 자, 이렇다면 법 왜곡죄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대위에 앉아 계신 분들과 국힘당만 저렇게 법조인 출신 또 많습니다. 해필이면. 네, 자, 이런 분들만 네,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데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다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74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5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자증거 보전 요청 관련 대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과 관련된 대안이 모두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및 제77항, 제79항부터 제8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84항 이상 두 건의 대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부칙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84항의 부칙에 대해서는 제1조에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죠.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제2조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적용 내에 있어서 2013년부터 2013년부터 이 판결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59조의 3의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 괄호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 가로 닫고 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 복사가 가능한 판결서 등의 범위, 시기, 열람, 복사 제한 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부칙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된 수정 의견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이 12? 네, 나도 포함됐어요.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직원,